연세대 2023 인문 편입 비대면 소통 방식 1문제 70과 체계는 거예요. 똑같아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성의 없이 만들고 그런 거야. 하여튼 뭐 그렇든지 말든지 어떤 뭐 시험은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시험이 많은데 최근에 와서 많이 정리를 했지. 볼까?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왜 어렵냐면 가나다에는 비대면 소통 방식 항상 어떤 개념이 나오면은 반대되는 개념까지 다 생각을 옆에 적어놔. 비대면 대면이야, 그치? 대면. 여기는 지금 비대면 소통, 대면 소통, 그 다음에 문, 책, 전화 어쩌고 저쩌고 SNS 해가지고 소통의 도구들, 방식들 또 이게 막 혼재돼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되게 큰 거야. 문자성과 그게 구술성으로, 그지? 말과 글의 관계, 글과 말의 관계로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개념들이 복잡하면 그러면서 비대면 소통 방식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 비대면만 쓰는 게 아니라 비대면 항상 그랬지. 어느 부분을 강조하려면 반어 역설적인 표현으로 가지고도 강조가 되고 그랬잖아. 반대적인 걸 가지고 끌어모아서 논증을 키울 수도 있단 말이야. 비교 분석을 하래. 자, 이제 만만한 거부터 뭐란 말이야. 가 어쩌고 인쇄 되게 평이하게 들어가. 나 여기서는 지금 시 방송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시 낭독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청중하고 연설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방송 이게 되게 섞였잖아. 지금 하나는 앞에 부분 앞부분에는 시를 낭송하면은 지금 비대면이야. 서로 봐이질 않아. 근데 이 얘기는 뭐야? 마치 1대1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라디오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야. 선생님 여러분들은 라디오 안 듣지. 우리 때는 TV고 뭐고 TV도 없었고 TV 보면 위에서 공부할 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것들이 있지. 밤에 이렇게 보는 거야. 듣는 거야. 그리고 엽서 그 이문세 이런 애들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박원웅 이런 사람들 얼마나 핫한지 그리고 이게 다 듣는 거야. 학생들이 다 듣는 거야. 그 시간에 그 많은 학생들이 라디오를 듣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밤 12시 막 이러는데 소근소근 나긋나긋하고 막 들었는데 서로 이게 그 누구야 그 DJ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들 있잖아. 그지?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은 여러분들 몰라. 그냥 지금 같은 되게 나긋나긋하니까 또 공부도 잘 돼. 이게 있잖아. 되게 신기해. 음악하고는 공부하고는 그렇게 나쁜 밸런스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어? 게임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선생님은 참고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이럴 때도 있잖아. 항상 음악을 들어.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재즈도 듣고 클래식 아침에 재즈 듣고 저녁에 주로 재즈 이런 거 많이 듣고 뭐 라디오 듣고 그러면은 너무 재밌는 게 라디오에 나오는 그리고 노래만 듣는 거 CBS 그거 만든 노래 위주로 나오는 거 그러면은 말하고 막 이상한 놈들 나와 박명수 같은 놈들 나와서 말하고 이런 거 질색이고 그러니까 이 같이 이렇게 어떨 때 합치됐다가 이렇게 쫙 따로따로가 돼 그지? 나 글 쓰다가 어떨 때 이렇게 되고 놀라운 걸 많이 느껴 여러분들 보면은 어? 나를 되게 도와주는 느낌 있잖아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상호성을 이걸 하면서 되게 서로 안 보고 있는데도 여기서 이 얘기잖아 시인은 마치 상대방의 반응에서 내가 말하다가 알잖아 이게 좀 목소리 갈라지고 좀 짜증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세를 바로잡게 되고 그지 뭐 이런 상호성들이 이거 놀라운 거 아니야 반대로 방송 여기서 지금 저 방송 대중연설 같은 경우는 대면을 하는데 딱 보고 눈치 보고선 막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막 맞춰갈 수가 있지 그지 여러분들은 안 해봤지만 선생님은 외부 강연을 옛날에 많이 했댔어. 대학원에서도 강의, 계단 강의실 같은 데 하잖아.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여러분들 강의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소수 이렇게 놓고서 하는 거야. 어? 문답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야. 다수를 놓고 하잖아. 그러면 항상 절반은 자. 어?
자든지 말든지 그냥 지 일방적으로 떠들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 정말 많을 때 그게 제일 쉬워 사실은. 응? 근데 소수를 놓고 하는 건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서로 그 토론식으로 하는 거야. 그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가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 하나 딱 찍어놓고 그 사람하고 다 하듯이 그냥 하고 끝나는 거거든.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뭐야 그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뭐 대면 같은 아니 여기 뭐 무슨 뭐 방송 같은 뭐 연설 같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가짜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일단 가부터 다시 보고 가자. 가를 보면은 자 이제 인쇄술 책을 얘기를 해. 근데 문자의 확산에 대해서 지금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크대. 선입견을 버리라 그랬어. 오직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봐. 죽은 문자래. 공자 이렇게 죽은 문자래. 생생한 가치를 주지 않고 옛날 거래서 그치? 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지금처럼 막 그림 맞추기식으로 보면 파고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전적으로 문자에 의존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그 문자가 진위성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응? 고전들이랑 이런 것들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해석이 달라지고 다양성을 갖는 게 그래서 위대한 거야. 그게 살아남는 거지 탈탈 털어. 그런데 예를 들면은 있잖아. 전기 제품 전기 그 역사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사마천에 사기 하잖아, 그지? 사기가 왜 위대하냐면은 그 기전체와 편전체가 같이 결합되고 돼 있는 거야. 뭐 사마천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거세형을 당하면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역사를 기록을 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은 뜻밖의 사람들이 굉장히 영웅으로도 떠받들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폄하되고 예를 들면 항우와 유방이 대표적인 케이스야. 알겠어? 어? 항우는 역발성이 폄하되고 유방은 막 그럼 그 얘기 뭐야? 사고 안에 주관이 굉장히 많이 개입됐단 말이야. 어? 사고 안에 주관이 후세 사람들은 그런 거 내막을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 그지? 삼국지가 많이 그렇다는 거야. 조조가 그렇게 폄하가 된 거야. 결국은 나중에 위 조조의 후손들이 삼국 물론 뭐 저놈한테 뺏겼지만은 사마인가 했지만은 그쪽이 삼국을 통일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하여튼 뭐 그랬잖아. 사우지간 조조는 간신배고 몰입배고 그치? 유비는 뭐하고 다 그런 거야. 그런 거. 문자의 확산은 그를 통한 간접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아있는 대화를 가로막고 인간성을 처해한다. 그 결과 삶의 소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체험, 정신같이 상실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해 지금. 자, 비대면 소통 방식이지 저기 문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 딱 적어놔 옆에다. 알겠지? 자, 여기를 보니까 두 가지 있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에게 말하는 듯한 토론 형식으로 청취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실제로 할 수도 있고 되게 신기하지? 나는 시를 쓴 사람이 직접 방송에서 낭독한다는 게 그저 청취자들에게만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그래 하면서 자기도 느껴지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그지? 감정에 뭐 그런 게 되게 커. 시인 자신에게도 이게 시인 자신은 거 막 발화자. 그지? 청취자뿐만 아니라 발화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되게 소중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나는 고정적이지 않잖아. 항상. 하면서 그래서 얼굴을 보고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 서로들 할 수 있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끄덕거리면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걸 알게 되고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 옛날에 한번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먹통이 돼 있어. 얼굴 안 비쳐. 아니 얼굴을 서로 봐야 뭐를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안 되냐 그래서 안 되지 내가 당연히 그랬더니 그게 왜 안 되냐는 너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꺼지라고 씨. 어? 본질이 없는 거야 그치? 응?
그건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거지 수업에. 어? 아무튼 되게 희한한 거야 그게. 어? 말뿐 아니라 오감이라 그러잖아. 비대면적인 거 이런 거로 다 할 수 있어. 옛날에 그 사무실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숨소리 하나 옆에 뒤에 있어도 얼굴 찡그림 하나 가지고도 아 얘가 지금 이걸 이해에 어려움을 갖구나 그러면 그래서 가르쳐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지금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어? 예를 들면 현수양이 이렇게 하면서 갸우뚱 하고 그러면 아 되게 어렵구나. 지금은 바빠서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때가 좀 천천히. 내가 말이 좀 빠르냐, 그지? 지금 또 마지막에 급하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쫓아오냐고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들어오는데. 응? 근데 자꾸 설명을 해주고, 응? 아무튼 그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대중연설에선 청중의 반응에 따라 어조도 달라지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핵심은 시인이야. 시인은 방송을 통해 사람 대 사람의 자연스러운 교류처럼 서정적 운율을 실어나르며 더 가깝게 다.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결론은 시인에 대해서 얘기해. 방송, 비대면. 지금 여기 조연은 뭐야? 연설. 그러니까 연설을 끌고 와서 대조 기법을 써가지고 드러내는 게 그런 방식으로 논증을 해야 되겠지. 알겠지, 그지? 어? 결론. 이렇게 보자. 그럼 어떻게 봐? 방송이나 대중연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 생각을 말로써 표현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죠? 대중연설은 대면 소통 방식을 따라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대응하는 것이기에 발화자의 담화는 처음 생각과 달리 각색될 수 있다는 내용이야. 여기 있어. 그치? 그에 비해 비대면 소통 방식인 방송에서 발화자는 비록 청취자와 1대1로 마주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1대1로 마주하면서 이야기하는 듯한 서로 대면 안 하지만 효과를 얻으면서 청취자의 공감 이런 거죠. 관심을 환기하고 발화자 자신의 내면의 변화, 내적 변화까지도 일으킨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 그지? 그 얘기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가 뭘 얘기를 하는지 쓰면 결론이 있어. 이것까지 가면 항상 뭐 결론이 소통의 효과는 발화자와 청취자 간 접촉 방식도 중요하지만은 양자의 관심, 의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단지 마주친다고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떨어져 있어도 이런 거 쓰면 환상적이지, 그치? 사고를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은, 응? 그냥 이런 내용 어눌하게 쓰잖아. 그럼 밑줄 닦고 딴 거 안 봐. 그냥 합격이야. 그냥 응? 이런 거 읽어내면 얘가 내 생각을 읽어냈구나. 선생님이 봤을 때는 출제자는 이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이런 내용을. 그래서 이런 지문을 꾸렸다고 난 봐. 어?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무슨 뜻이지? 뭘 의미하지? 생각을 계속 연장을 시켜보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 결론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연장을 하는 버릇을 하란 말이야. 여기 그러면 이 행간의 뜻 말고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영어로 옛날에 read between the line, 맥락을 읽어라는 말 있잖아, 그치? 행간의 뜻을 읽으라는 게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 자체가. 자, 그러면은 가와 나는 쉽게 대비가 됐는데, 자, 다가 문제지. 응? 얘도 또 엉망진창이에요. 여기 보면은 잘 봐. 원문에서 뚝 따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무슨 소셜리즘이 저기 무슨 공산주의가 또 사회주의가 또 그만 햇소리들 하는 거야. 이럴 때는 한번 여러분들 영어 지문 같은 거 나오고 우리나라 저기 한글 지문도 그렇지만은 주제하고 벗어나는 큰 개념들이 나와서 막 뭐라고 막 씹어나르고 있잖아, 그치? 장황하게 복잡하게 해설이야. 일단은 알겠어. 뭔가 설명하려고 빗대어서 막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 뭔가를 설명하려고 막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거 어디서 봐? 여러분들 그 총균세라는 거 있지? 제로드 다이먼드 이따만한 책 있지, 그치? 지리해. 옛날부터 문명 발성부터 계속 사례 보여주고
무시하게 막 그러면서 빗대 설명하고 핵심은 요만큼도 안 돼. 알겠어? 다 하고 가서 봐. 어마무시하게. 외국에 그게 스타일이야, 스타일. 그냥 쭉 따라. 어?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냥 뭔가를 설명하려고 해서. 그리고 이런 글들을 보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래. 이런 거 만약에 저기 수능 같은 거 나오면 욕 먹지. 그냥 이거 정리가 안 되고. 읽기와 쓰기는 삶의 여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치스럽다. 무슨 얘기야? 읽기와 쓰기는 아날로그적이라는 거야. 그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 아날로그적이라는 게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야. 선생님 LP 좋아하고 그런다 그랬지. 그지? 선생님한테 LP, 커피 사주고 이런 것들은 쉼이야, 쉼. 무슨 말인지 알아? 글 쓰다가 머리 아프고 머리가 막 엉켜고 안 풀려. 그러면 LP 닦아 막 시간 걸리고. 그지? 그리고 들어. 이 쉼이란 말이야. 커피 루틴이라 그러지. 커피 막 이렇게 막 내리고 선생님 막 내리는 큰 기 갖고 있거든. 이게 다 저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생각이 막 나고 그러는 거라고. 정리가 되고 내가 내한테 여유를 주고.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는 그렇게 가잖아. 그지? 하고선 편지 한번 쓸 때 그냥 막 쓰지 않잖아. 카톡 하듯이 하지 않잖아. 여러분들 카톡에 무슨 생각이 담겨 있어. 그냥 막 갖다 붙는 거 아니야. 그것도 시간 없으니까 그냥 막 줄여가지고. 어느 누가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잘할 수 있냐면은 군대 갔다 온 애들은 잘 알아.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다 편지 쓰게 만들어 억지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막 다효자야. 그냥 보면은 어? 전부 어? 갔다 오면 제대하고 나면 딱 일주일만 지나면 다 개판 오늘 되는 거고. 그냥 딱 효자는 저 때까지야. 애가 저 훈련소에 있고 나와서 이등병 때 그 이후부터는 그냥 애들이 똑같아. 그 효자. 그 얘기는 뭐야? 그냥 외롭고 그냥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감옥에 있으면은 외롭고 집 여자친구 생각나고 티립다 그러면 그냥 한자 정성 들이는 거 아니야. 그냥 막 쓰겠냐? 그냥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제2의 대학과도 갔대요. 선생님이 옛날 대학 다닐 때 저 일주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다고 했었지, 그지? 응? 거기 들어가면 책이 꽂혀 있어, 놀러. 거기는 책을 한 100권을 읽은 것 같아. 할 일 없으니까, 그죠? 응? 독서광이 되고 나와. 그냥 거기서 다 나오는데 거기 청원경찰, 거기 의무 경찰인 놈들 나오고 학을 띄어. 어떻게 그렇게 책을 읽느냐, 그래서. 아, 그럼 시간 잘 가지, 인간아. 응?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응? 갈 때는 못 돼. 그런데 알겠지? 갈 때는 못 돼. 응? 사회저항 운동은 마르크스주의를 소환했대. 리콜했대. 응? 사회주의는 영국에서 태동했고 유럽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고 고전적 사회주의는 프랑스를 태동하여 퍼져나갔대. 가로. 문명의 수준은 세계 시민주의 정도에 규정되듯이 원전의 부전은 추론을 요한다. 어쩌고 저쩌고. 뭔 소리야. 몰라도 돼. 알겠어. 그지? 그냥 첫 문제. 읽기와 쓰기는 삶의 여구를 요구하는 데서 자. 아, 읽기 쓰기는 이 문자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숙고하고 생각을 많이 갖추고 뭐 이런 긍정적인 기죠. 여기 참고로 얘기하면 얘기했지. 사회주의가 우리가 부르주아 뭐 노동자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처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부르주아들이 했던가. 이 새끼들이 사회운동하면서 감옥에 갇히니까 그냥 멋지게 그냥 응? 공상적 사회주의라 그래. 망상적인 사회주의라 그래. 이상적인 아이디어로지컬한 거기서부터 태동이 됐단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통념을 고지고대로 보지 말라는 얘기야. 이 사회주의도 원전을 보면은 프롤레타리아가 막 과격하게 혁명, 그게 아니라 고상한 지식인들이 저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이상적인 유토피아 만들려고 막 그런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야. 본 뜻은 이걸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돼. 이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야. 하지만 현재 우리 삶을 구성하는 시청각 세대는 자 이제 시청각 세대 사회주의자들 기성산물을 집성한 디아스포라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코리아타운 같은 데야. 문화적인 어떤 그 타지민들의 거주지. 근데 여기서는
디아스포라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사상적인 집안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사상적인 집안. 무슨 말인지 알지? 를 여지없이 허문데, 몰라. 핵심만 들어가. 여기 지금 서신교환은, 시간 없으니까 보지 말자. 지적 창의성을 확산한다. 그 숙고라고. 대면 접촉은 줄지만 심적 교류가 늘어나고, 그지? 군대 갔다 오면 안다 그랬지. 군대에서 한번 편지 써본 애들 다 알아요. 어? 사회주의자가 쓴 서간문학의 진빛을 생각해보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서신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둘이, 사실은 마르크스가 생각을 떠올리고 글은 거의 다 엥겔스가 썼단 말이야. 완성해갖고 그들의 모든 정치활동은 우체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지? 생각을, 아날로그적인. 근데 오늘날 인쇄문화에서 시청각 문화로의 변화는 완결됐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세력들은 더 사회주의화 되었음에도 서로의 생각을 덜 공유한다는 거야. 시청각 빠르게 하면서. 우리 그렇잖아. 그 얘기야. 더 많이 대화할수록 논란은 그만큼 적어진다. 근데 전화는 상호성을 갈아먹고, 그 과정에서 이성은 올바로 작동 안 하는데, 빠르게 대충 그냥, 어? 전화는 뭐래? 비대면 소통의 대표적인 건데, 편지도 똑같잖아. 그지? 그런데 옛날에 달라가지고 이 시청각 현대로 올수록 점점 더 이 접촉 떨어지고, 올바로 이성이 작동하고, 상호성을 가로막고 이렇게 됐는데, 이메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생각을 몰아내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책의 유용성이 저하된 시청각 세대에게 우리의 기억과 지식을 어떻게 변모될까? 그러면서 문화는 의미의 기억을 통해, 내가 많이 썼지, 그지? 뇌과학 얘기를 하면서 지식은 의미 있는 기억이라고. 구축된다는, 지식은 과거의 경험을 지우는 오늘날의 뉴스보다 중요하대. 이게 무슨 뜻일까? 지식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는, 계속 새로운 거 하면서 뉴스는 휘발성이 있고 바로 날아가는 거야. 이게 지식은 하나 숨쉬는 것들이지, 그지? 휘발성 있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해. 지금 계속 지금 책에 대해서 지금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지금, 그지? 책이 문자성이잖아. 문자성이. 어? 책 같은 텍스트에 기록된 메시지는 이미지와 음향으로 이루어진 생방송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물론 시청각 문화가 두서없고 모호한 사고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 여기서 항공사진은 고고학적 경험 없이는 독자에게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항공사진 한번 백날 봐봐. 선생님 똑같은 경험이야. 저번에 내가 파미로 갔다 왔죠. 파미를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 그 네팔이랑 이런 거 이렇게 보고 항공사진 보면 밋밋하잖아. 가보면 알아. 그냥 완전히 틀려. 고고학은 여기서 뭘 상징해? 살아 심쉬는 경험이란 말이야. 그지? 경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문자성은 경험. 응? 지금같이 이렇게 구술성 이런 건 휘발성이 있고, 이 경험, 생생한 경험을 못 준다는 얘기지. 만약 우리가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읽기마저 독려하지 않는다면 앞을 못 보게 하는 거랑 똑같대.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뜻을 보고 그냥 이 시청각으로 그냥 휙 가버리면, 만약 방송 메시지를 직접 훈련 대체하는 걸 놓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본말 전도한 것이다. 책 없는 쓰기 교육은 토양 없는 농어, 안고 없는 집방, 화폐 없는 교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이유로 책이 사라진다거나 먼지 쌓인 채로 놓일 거라 믿으면 되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확실히 느껴. 여러분들 나한테 저런 걸 선물한 사람도 있어. 그 전자책 있잖아, 그지? 난 그거 안 봐요. 어? 선생님은 책을 보면은 중요한 데다 밑줄, 옆줄, 표시, 띠지 다 해놔. 내가 거기다 메모도 해놓고. 그럼 어떻게 돼? 딱 보잖아.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그 책을 보면 거기만 딱 펼쳐보면 과거의 기억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시 회상이 되는 거지. 아, 이게 이런 의미로. 기억은 날마다 새롭다 그래. 내가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전에 읽었던 거를 가지고 새로 본 거하고 같이 이제 결합해서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책은 있는 문자성에 내 흔적이 남아있으면서 나의 기억과 영원히 끈이 그냥 연결이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지금 여기 이 화자는 뭐야 지금 있는 시청각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야. 한번 여러분들 저 그 타블렛 아니 그 뭐야 그 아까 그 전자책 같은 거 있잖아. 그거는 소설책 볼 때는 하는 거야. 그냥 보고 끝내는 거. 소설책이나 철학책을 심오한 책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니 그게? 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자체가. 또 하나 말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면은 그런 습관에 젖으니까 어떻게 돼? 제시문을 마치 전자책 보듯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프린트를 해가지고 낙서를 해가지고 흔적을 남기면서 오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아무튼 그 얘기야. 이게 이런 뜻이야. 문화나 사상은 그것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이해를 달리한다. 책이나 편지로 대표되는 문자성은 대면 접촉을 줄이지만 심적 교류를 통한 지적 창의성을 높인다. 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구술성은 상호성을 낮추고 이성의 올바른 작동을 가로막는다. 결론은 뭐냐? 우리의 기억과 지식을 강화하는데 문자성, 책, 읽기 쓰기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고 지대하고 막강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죠?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야? 다양한 핵심어를 비대면 소통이라는 주제 개념에 따라 하래. 자, 이런 정리를 해봐. 자, 시험장 가서 이렇게 정리해보라 그래서 가를 보면은 이게 복잡한 지금 개념들이 막 들어있단 말이야. 비대면. 글, 비대면 소통이지? 문자성이지? 그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그러면 논점이 명제로 정되지. 비대면 소통은 글, 책을 통해서 일어나고 영향력은 부정적이다. 끝났잖아. 그지? 나머지 삶아 붙이면 되지. 나를 보니까 방송, 비대면 소통, 구술성이고 긍정적이지. 대중연설, 대면 소통이 구술성인데 제한적이지. 말을 통한 소통에서 때론 비대면 소통이 대면 소통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아까 얘기했지. 그지? 그걸 보는 거. 다를 보면 책, 편지, 비대면 소통, 문자성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전화, 인터넷, 비대면 소통, 같은 비대면 소통, 구술성인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그지? 글을 통한 비대면 소통의 영향력은 긍정하지만 말을 통한 비대면 소통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 그치? 얘를 다 찾아내면 그 다음에 쓰는 일이 남았잖아. 이 뼈대부터. 그치? 이게 다양한 많은 말들이 지금 봐. 소통 방식으로서의 말과 글에 대한 중요성. 가나는 글보다 말의 역할의 의미를 두는 반면에 다는 말보다 글의 중요성을 한다는 거 나왔지. 그치? 또 메시지의 전달 효과 같은 게 있잖아. 영향력 같은 거. 가에 따르면 비대면 소통은 주로 글, 즉 책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전달 효과가 말에 비해서 낮다는 거고. 이 말은 말이야. 글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때 사람들은 더는 말의 깊은 뜻을 파고들려 하지 않고 사람들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체험과 정신의 가치를 플라톤은 말이야. 하나 부연하면은 문자성과 구술성 그러니까 글과 말 중에 플라톤은 어느 쪽을 더 신뢰했냐면 말을 신뢰한 거야. 통념을 버리란 말이야. 글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글에서 지식의 축적 글을 이렇게도 보겠지만은 아까 사마천 사기를 얘기했듯이 그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나중에 검증이 안 되고 말은 아까 봐요. 플라톤 아리스토텔에서 바로 대면에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구라치면 걸린다 이거지. 그지? 얼굴에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통념 다 버려야 돼. 나에 따르면 말을 통한 비대면 소통의 영향력은 상당하고 때론 말로써 하는 대면 소통보다 메시지 효과가 크다 그랬지. 그치? 내적 환기 효과 시인 얘기. 다는 글을 통한 비대면 소통의 영향력과 전달 효과는 크고 강력하지만은 말을 통한 비대면 소통은 그것은 낮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를 이게 답을 3개나 썼어 지금. 그 얘기는 다양하게 그만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가에 따르면 비대면수는 글으려고 그러죠. 낮고 나에 따르면 어디 파란 거야 여기. 문자성을 따르느냐 뒤에는 같은 거고 구술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고 읽어보고 답안사례 이걸 어떤 뼈대를 프레임 가냐 이러면 가는 이렇게 이런 프레임을 가란 말이야. 판단 근거 이러고 그 근거 이때 차이 나는 거 근거 지금 계속 근거를 주면 이 딱 프레임을 가지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봤을 때 다시 문제로 돌아가 봐. 시간 없으니까 지금 다 알고 있들 수업을 한 거니까 지금 이러는데 자 봐봐. 가나다에는 비대면 소통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돼 있대. 그러면 봐봐. 비대면 소통인데 우리가 여기서 쭉 다 보면 책이 있잖아. 그지? 글. 근데 방송 말이 있단 말이야. 그지? 글은 문자성을 대표하고 말은 구술성을 대표해. 그지? 포인트는 그러니까 비대면인데 글은 완전히 부대면이지. 그지? 근데 말은 대면일 수도 있고 비대면일 수 있어. 그래서 지문 나에서 보면은 비대면이 말이 오히려 대면 연설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야. 잡는 게. 이해됐죠? 이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다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시청각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자성의 중요성이 있는데 문자성 비대면인데 전화나 인테면 아까 나는 대면인데도 그 차이가 나잖아. 그치? 비대면. 그치? 여기서도 지금 보면 전화 인터넷에도 비대면인데 전화 인터넷 비대면이지 또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런 갈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비대면인데 말과 글 또 뭐야 이 차이가 어떻게 지금 갈리느냐를 지금 잘 구성을 해서 써야 돼서 지금 요 프레임을 요 뼈대를 지금 언어적으로부터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그걸 따라서 논점을 명제를 정리해버리면 드러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디테일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고려대도 특히 그랬지만 이 안에 그냥 현란하게 막 이 단어들이 막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잘못하면 그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논리적으로 충돌이 일으키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 알겠지? 그제?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언어적으로 모든 거를 그 개념들을 다 수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논리를 일관되게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불필요한 건 다 빼버릴 수도 있어. 알겠어. 차라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핵심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예를 들어 지문 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간을 확실하게 들어야 돼. 나에서 방송하고 연설이 무슨 차이냐고. 그 디테일 거기에 출제자 의도가 그거 보고 싶은 거야. 그 싸구려고 보고. 문제 1번은 알겠어. 그 디테일을 읽어내야 되는 게 핵심인 거야. 이것도 문제 만들다 말았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